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요즘 차가 비싸도 너무 비싸졌다는 생각 여러분 다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자동차 평균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딱 정리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가격은 이 컨슈머 인사이트가 매년 7월에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국산차 가격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2014년 국산차 평균 판매 가격은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731만 원으로 1.15% 증가했고요. 2016년 2,912만 원으로 6.63% 증가, 2017년 3,079만 원으로 5.73% 증가, 2018년 3,186만 원으로 3.48% 증가, 2019년 3,226만 원으로 1.26%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3,281만 원으로 1.7% 증가했고요. 2021년 3,532만 원으로 7.65% 증가, 2022년 4,075만 원으로 15.37% 증가, 2023년 4,208만 원으로 3.26% 증가, 2024년 4,306만 원으로 2.33%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국산차 평균 판매 가격은 59.48% 상승했습니다. 와, 많이 올랐죠? 같은 기간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 누적 물가 상승률이 복리 기준으로 22.8% 정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국산차 가격이 물가보다 2.61배나 빠르게 오른 겁니다. 게다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전 5년 동안 차량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최근 5년 동안 차량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은 국산차 평균 판매 가격이 19.48% 증가했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33.48%가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19%와 33%만 비교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 상승은 이 복리처럼 이전의 가격에 쌓여서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년 평균 몇 %씩 꾸준히 올랐는지를 봐야 진짜 속도를 알 수 있는데, 이걸 바로 연평균 성장률 CAG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5년 동안의 CAGR은 3.62%, 최근 5년 동안의 CAGR은 5.9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5.95 나누기 3.61을 해보면요, 최근 5년 동안 국산차 가격이 이전 5년보다 연평균으로 약 1.64배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이 좀 복잡했지만요,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 5년 동안 우리 국산차 가격은 그 이전 5년보다 무려 1.64배나 더 빨리, 더 가파르게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차 가격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랐던 거죠. 자, 그러면 대체 국산차 가격은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나? 최근 5년간 차 가격이 빠르게 오른 이유,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지목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코로나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자동차 부품, 특히 반도체 칩 공급이 급감했었죠. 당시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에는 차질이 생겼는데 수요는 쌓이면서 가격이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22년 이때가 제일 심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주문하면 2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서 연식 변경을 하는데 가격이 큰 이유도 없이 막 89만 원씩 그냥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당시 코로나가 막 끝나면서 이 펜트업 효과라고 해서 억눌린 소비가 막 폭발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차값에 아랑곳 않고 사람들이 차를 그냥 적극적으로 소비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딱 이 코로나 기간에 2021년에는 차값이 7.65% 증가, 2022년에는 차값이 무려 15.37%나 증가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최근 5년간 차값을 가파르게 상승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됩니다. 자, 둘째는 바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원자재 비용이 폭등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철강 가격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팬데믹 충격으로 이 세 단계에 걸쳐서 급증했는데요. 특히 2021년 중반에는 가격이 3배 가까이 상승한 적도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리튬도 마찬가지로 당시 엄청나게 가격이 치솟았고요. 심지어는 그때 유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 그때 제가 신차를 막 뽑았을 때인데 막 꼽자마자 휘발유 값이 리터당 2,300원 이러니까 차를 뽑았는데 타지는 못하고 주차장에만 세워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브렌트유 가격이 2020년 평균 44.28달러였는데 2022년에는 100달러로 2배 이상 뛰었을 때였죠. 아무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이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직격으로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간 차값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셋째는 전동화 추세와 프리미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하이브리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일반 가솔린차 대비해서 평균 가격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요즘 국산차 판매 순위를 보면 소렌토, 산타페, 팰리세이드, 그랜저 혹은 제네시스 등등 이 큼직한 SUV나 프리미엄 차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산차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자동차 가격 2014년 평균 2,700만 원에서 작년에 4,306만 원으로 크게 상승했는데요. 여기서 모순적인 상황이 한 가지 발견됩니다. 바로 자동차 교체 주기가 오히려 짧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자동차처럼 비싼 물건은 가격이 비싸질수록 더 오랫동안 아껴서 탈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의 자동차 교체 주기가 오히려 점점 더 짧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2000년대 초반에 현대기아가 승용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새 차를 구매 후에 다시 팔 때까지의 교체 기간을 조사했던 결과 평균이 5년 6개월로 집계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차량 교체 주기가 3년까지 짧아졌어요. 차는 더 비싸졌는데 사람들은 차를 더 자주 바꾼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은 차가 너무 빨리 바뀝니다. 이 디자인부터 첨단 기능까지 예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기아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처음 나왔던 게 2022년 말이었습니다. 이때 7세대 그랜저가 나오면서 이거 그래픽이 이게 뭐냐, 그림판으로 했냐 라고 했던 요거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3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옵니까? 내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AAOS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터가 나오죠. 이건 CCNC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요. CCNC에서 되던 건 당연히 다 되고 거기에 외부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앱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글레오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제대로 된 AI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첨단 기능도 기능이지만 자동차 디자인도 이제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죠. 이번에 독일에서 공개된 iX3 보세요. 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특히 BMW 같은 프리미엄 메이커들은 1세대, 2세대, 3세대 모델로 넘어올 때 디자인에 그렇게까지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새로움을 주기보다는 예전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이 헤리티지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 디자인이 파격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얼마 전에 산 신차가 3년만 지나면 도로에서 구형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완전히 달라진 신차들이 나오고 또 저희 같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계속 첨단 기능이 뭐가 달라졌어요, 자율주행 기능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와 여러분 이거 사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내 차 완전히 구형차가 돼가지고 감가 엄청 맞겠는데? 차라리 지금 감가를 더 맞기 전에 얼른 팔아버리고 신차를 사자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저도 솔직히 그렇고 사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Fear of Missing Out,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2013년에 앤드류 프지블스키가 연구를 하면서 비교적 최근부터 연구되고 본격적으로 정의된 개념입니다. 이 SNS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여행이나 최신 제품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일반적인 사람은 남들이 다 즐기는 걸 나만 놓치면 안 돼! 라는 불안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포모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인간의 감정적 행동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충동 구매를 해서 그 불안을 해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차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합리화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딜레마가 생겨나게 됩니다. 역대급으로 비싸진 자동차를 역대급으로 짧아진 주기로 바꿔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꼭 이 비싼 차를 내 명의로 구매해서 모든 부담을 내가 짊어져야만 할까?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트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하호호 번호판 때문에 혹은 사업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이런 편견 때문에 개인이 이런 리스나 렌트를 한다는 건 약간 낯설게 느껴졌지만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비싸고 빠르게 바뀌는 자동차 시장에서는 개인에게도 유리한 점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요즘 왜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이 리스와 렌트에 열광하게 됐을까요? 크게 4가지 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억소리 나는 목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산차 평균 판매 가격이 지금 4,306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수입차는 7,593만 원입니다. 이런 큰 돈을 차 한 대에다가 묶어둔 대신에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면 최소한의 보증금만으로 신차를 운영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아낀 수천만 원의 목돈을 가지고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할 수도 있고요. 자녀 교육비나 자기 개발에 사용할 수도 있죠. 자동차라는 건 감가상각이 확실한 소비재지만 지금 이 돈을 갖고 하는 투자는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리스나 렌트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자, 둘째, 초기 비용 부담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신차를 할부로 산다고
하려고 하더라도 자동차 취등록세 7%에 공채 자동차세 보험료까지 다 더하고 나면 초기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 4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또 수백만 원이 추가로 들게 되는 거죠. 반면 리스나 렌트는 이런 초기 부대 비용이 대부분 월 납입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원하는 신차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당장 목돈을 지출하기 부담스러운 분들께 최고의 선택지라고 할 수 있죠. 셋째, 요즘 시대의 가장 완벽한 환승 시스템입니다. 앞서 우리가 차를 자꾸만 바꾸고 싶어하는 이유가 포모 증후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3년만 지나면 내 차가 구형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리스 렌트는 보통 3년에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계약이 끝난 시점에 아무런 위약금이나 감가 걱정 없이 타던 차를 반납하고 그 시점에 출시된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기술의 신차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이 짧아진 교체 주기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환승 시스템인 셈이죠. 네, 마지막 넷째, 이 금리 인상기에도 가장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할부로 차를 사면 계약 시점의 고금리를 계약 기간 내내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리스나 렌트는 수십 개의 금융사가 들어와서 경쟁하는 시장이죠. 그러면 소비자가 그 시점에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사의 상품을 선택해서 월 납입료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정답이란 건 없습니다. 일단 연간 주행거리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리스나 렌트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리스나 렌트는 연간 약정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연간 3만 킬로 넘게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주행거리 제약이 없는 자차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차를 한 번 사서 10년 이상 오래 타시는 분들께도 이 리스나 렌트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래핑이나 튜닝이나 등등 이 내 차를 꾸미는 걸 즐기시는 분들께도 리스나 렌트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리스나 렌트는 이 비싸진 차값과 짧아진 교체 주기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금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자동차 소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시장의 수많은 리스, 렌트 서비스 중에서 어떤 곳을 선택해야 이런 장점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자신 있게 추천해드린 서비스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차즘이죠. 네, 사실 제가 차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차즘은 투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리스나 렌트 시장은 좀 불투명했던 게 사실입니다. 기존의 리스 렌트 시장은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식자재의 유통 과정하고 아주 비슷했습니다. 이 식자재는 처음에 이 산지에서 땀 흘려서 농사짓는 농부가 계시죠. 이분이 생산한 농산물이 경매가 이루어지는 도매 시장을 거쳐서 중간 상인을 지나서 마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이 중간 유통 마진, 즉 수수료가 붙어서 우리가 실제로 사는 가격은 계속 비싸지게 되는 거죠. 기존의 리스 렌트 시장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금융사에서 시작해서 총판, 딜러, 에이전트 이 모든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수수료가 덕지덕지 붙어서 결국 최종 소비자인 우리가 비싼 가격을 떠안게 되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차즘은 이 복잡한 과정을 이 산지 직송처럼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중간 단계를 없애버리고 금융사, 차즘, 소비자라는 이 다이렉트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서 불필요한 거품을 싹 걷어냈기 때문에 당연히 차즘의 견적이 제일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즘의 견적이 혹시라도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즘보다 월 이용료가 얼마 더 저렴한 곳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대놓고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투명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즘은 단순히 차를 한 대 더 팔기 위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이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 이 금융 내비게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리스든 렌트든 할부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차를 사게 되면 몇 년 동안 매달 큰 돈을 내야 되는 중요한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정직하고 투명한 태도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리스 렌트는 차즘입니다. 공식처럼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말로만 좋다고 하고 제가 실제로 이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효도 선물을 한번 드려보는 게 어떨까. 저희 어머니 차가 제가 예전에 타던 제 첫 차 LF 소나타거든요.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아이고 솔직히 항상 죄송했어요. 저는 맨날 이런 차 타고 다니고 어머니는 이런 차 타고 다니고 면목이 없었는데 이번 컨텐츠를 명분 삼아서 어머니 차를 바꿔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일단 차는 제가 어머니한테 여러 가지를 추천드렸습니다. 폴스타2, 기아 EV5, 아우디 Q4 e-tron, 르노 세닉 이렇게 4가지를 추천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어머니의 선택은 르노 세닉이었습니다. 이 저희 채널에 올라온 시승기를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어쩜 이렇게 이쁘냐면서 네, 아주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이 차를 고르셨으니까 제가 나머지 과정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닉은 3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테크노, 테크노 플러스, 아이코닉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기본 테크노 트림에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지금까지 이 어댑티브 크루즈라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없어서 이게 안전을 위해서 넣는 게 맞는 건가 빼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잘 알려드리면 되니까 이 최소한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가는 테크노
테크노 플러스 트림을 선택하기로 했고요. 자, 그러면 차줌으로 주문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 차플레이 쇼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 전시장 같은 거라서요, 제가 정말 괜찮다고 느꼈던 차들을 모아놨습니다. 한 번씩 구경 와주셔서 추천 차량 비용까지 확인해보세요. 원래 전시장 오시면 저희가 커피라도 내드려야 되는데 그건 못하니까 길 가다가 저 마주치시면 저 쇼룸 갔다 왔는데 커피 좀 사주세요 말씀 주시면 제가 커피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르노 세닉을 선택하고요, 테크노 플러스 트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간은 3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납입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선납금은 30% 1,754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주행거리는 어머니가 어차피 수도권을 벗어나질 않으세요. 1.5만 킬로미터로 설정하도록 하고요, 장기 렌트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 납입금이 37만 4,010원? 꽤 저렴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조건으로 자세한 분석받기 버튼을 딱 누르면요, 이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카톡으로 상담사가 배정되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일하다가 중간에 전화 오고 이러는 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차즘은 상담사 버디가 절대 전화하지 않습니다. 이 100% 카카오 채팅만으로 상담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실제로 제가 지금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서 이 주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톡으로 먼저 분석 리포트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리포트 보기를 누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세닉 견적을 분석했어요 라는 정보가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신청했는지가 먼저 나와요. 이 신청 정보에 보조금이 얼마나 나왔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르노 세닉은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443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리스렌트 보조금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과 리스렌트 전용 보조금을 합치면 보조금이 580만 원으로 훨씬 더 큰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리스렌트로 구매하시면 더 많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 지금 견적 비교 리포트에서는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 르노 세닉을 제공하는 모든 금융사가 나오는데 반납 조건에서는 하나캐피탈이 가장 유리하다. 월 37만 1,040원을 내면 된다라고 돼 있고요. 2위는 KB캐피탈, 3위는 BNK캐피탈, 4위는 JB우리캐피탈, 5위는 오릭스캐피탈. 이런 식으로 어떤 금융사가 가장 유리한지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니까 이런 것도 보고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하나캐피탈이 왜 월납입금이 가장 저렴한지도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할 경우 낼 비용, 이 잔존 가치가 2,573만 원으로 가장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납입금이 36개월 기준 37만 1,040원이라는 이런 견적이 나오게 됐네요. 이 2위 KB캐피탈 같은 경우는 인수할 경우 낼 비용이 이 잔존 가치가 2,046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납입금이 높아져서 55만 6,800원이네요. 지금 하나캐피탈하고 KB캐피탈이 월 17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와, 이러면 저는 하나캐피탈을 그냥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캐피탈을 이용했을 때 할부 대 리스렌트로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이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부로 구매하게 되면 총 비용이 6,280만 원이라고 해요. 진짜요? 초기에 232만 1,454만 원 취등록세를 더 넣어야 되다 보니까 초기에 1,996만 6,996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 렌트는 공채 할인이나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 초기 비용에서 더 많은 비용이 절약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 렌트는 보험료나 자동차세가 없어서 월납입금이 82만 원 더 적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부 대 장기 렌트 비교, 어떤 점이 더 저렴한지 효과적인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어서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하나캐피탈의 심사 견적이 도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사 다행히 통과가 됐고요. 자, 그래서 월 총 납입금은 37만 710원. 네, 다행이네요. 이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어머니께 효도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주문을 제가 이 서류까지 보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그래서 정리하면요, 국산차 가격이 대체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서 차량 구매 방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제가 추천하는 서비스는 왜 차즘인지 말씀드려봤고요. 제가 실제로 저희 어머니 차 르노 세닉을 주문까지 해봤는데요, 차즘은 정말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투명한 리스렌트 플랫폼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차량 구매 고민하실 때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있으니까요, 제 쇼룸에 한 번씩 방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끝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 차가 출고되는 날 또 르노 세닉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하이 버튼까지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